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참 황당하죠. 사장님 오셔가지고 봉급 인상 없어.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 반응이 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 내 개인적인 변액보험에서도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액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적립액을 크게 해서 연금을 많이 받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저보증만 받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시 침팬지가 황당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적립금을 좀 높여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적립금은 뭐냐면 투자 성과를 포함한 현재의 당신 변액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00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1,000원은 2,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신의 영역이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된다 말씀을 못 드려요. 다만 저는 이 수익률을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금 개시 시기에 적립금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적립금이 이렇게 떨어지면 연금액이 당연히 줄어들죠. 왜냐하면 연금을 주는 기준금액이 적립금이니까요. 자, 오늘 전화를 해보셔서 적립금이 얼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 적립금으로 연금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적립금은 알려줘도 연금액은 아직 몰라요. 왜냐? 아직 이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표 시기에 전에서 이 수익률 관리들을 좀 해야 돼요. 좀 수익이 났으면 인출도 해보고 떨어졌으면 추가 납입도 해보고 약간 주식하고 형태를 비슷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적립금을 올리는 방법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자, 보험회사는 그 가입을 할 때 이런 예시표들을 줘요. 2020년 2월 현재 예시표들이에요. 만약에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면 자 100만원씩 10년 내요. 1억 2천 내는 거죠. 그걸 10년 거치고 60세에 연금 개시할 때 내 적립금이 얼마냐. 내 적립금의 기본은 1억 2천이에요. 이건 투자 성과가 나빠도 적립식 펀드처럼 뭐 마이너스 나지는 않아요. 원금은 일단 지켜줘요. 그리고 수익률이 나면서 이 적립금은 이렇게 올라가죠. 찾을 수도 있고 이걸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변액연금이 싫어서 금리연금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이건 이자율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최저보증 이율로 하면 1억 2,200이고요. 공시이율로 하면 1억 6,100이에요. 이거는 약속 안 돼 있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 변액 수익률을 못 믿겠다 그러면 금리를 하는 거고 금리 2.5%못 믿겠다 그러면 변액연금을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이 제가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많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왜 그러죠? 손해가 나는 것도 있고요. 변액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말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봅시다. 이게 2010년도에 그 변액보험을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5년 지난 10월쯤에 보니까 95%, 1년 지나니까 더 떨어졌어요. 이때 만약에 해약을 한다면 이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89.9%까지 급락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이 이때 만약에 전화가 와서 내 보험이 왜 이 모양이냐, 또 기자들은 8년이나 지났는데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 이거 아주 그냥 재밌는 얘기가 되죠. 이게 간간히 뉴스에 나와요. 이때는 전화 안 와요. 근데 이분은 2017년 10월에는 110%예요.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100% 됐다가 지금 또 99.5%가 됐네요. 자, 이렇게 이때 해약하면 유리하고 이때 해약하면 불리하고 오래 갖고 있다고 이득이 나지는 않죠. 이건 실제적인 예시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됐을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포인트예요. 은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은행에다 1억 2천을 넣어놓고 60세부터 연금 뭐 매달 빼서 쓰겠대요. 이분들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100만원씩 인출을 하면 한 11년 쓰다 보면 끝나요. 뭐 여기 이자가 아주 높아지면 모를까. 그래서 10년 받아가지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거를 많이 받으려면 한 50만원씩 인출하면 한 20년 쓰겠네요. 예금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상으로는 뭐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어요. 그래서 연금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은 연금하고 다른 점은 이자 뽑아 쓰다가 여기서 목돈 쓰고 싶으면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은 그게 안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 부동산은 어떤가요? 좋죠, 이거는. 뭐 26억짜리 건물 사면 820만원씩 나와요. 그리고 이거 같이 유지하고 있고, 이거 또 유지가 돼요. 뭐 수익성 부동산의 장점은 되게 많지만 단점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걸 무이자 할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금융비용, 대출을 일으키거나 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걸 지키려고. 그리고 상권이 좀 후져지면 이 금액이 또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나 뭐 수익성 부동산을 살 수만 있다면 자, 뭐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연금만 좋고 뭐 예금 좋고 뭐 상가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선택의 문제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연금의 장점.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 게 장점이고, 예금의 장점은 뭐 목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단점은 뭐예요? 노후 자금이 고갈돼요. 상가능한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금융비용, 유지비, 또 임대료가 하락하기도 하고, 공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임대료가 끊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죽을 때까지 수령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금에서 사용하는 목돈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가치가 상승하면 그 가치값을 또 줘요. 뭐 이런 비용들은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돈은 아까 얘기했던 변액연금하고 다르게 가입할 때 얼마 받습니다라고 확정을 해준다는 데 있어요. 아, 이제까지 이러한 것들은 없었거든요. 과거에 아주 과거에 있었지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더 내시라고 그러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또 기존 보험을 해약해서 이걸 내라고 하면 또 제가 의심받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 없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도 당신께서 하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 의미가 없게 되죠. 저는 1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제안을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했습니다. 아, 공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때문에 자격증도 좀 땄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약간 반전인데요. 제가 보험 그 시장에 대한 것들도 좀 정확하게 하려고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 좀 긍정적으로 살고자 제가 우리 고객님들 대상으로 사주도 좀 봐드리고 그래요. 요 사주는 제 사주인데 사주 명리를 좀 보시는 분들은 좀 헉할 사주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주 쪽에서도 좀 그 사주 명리가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주 명리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자 하는 통계적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면 좀 빼고 모자른 게 있으면 좀 채우고요. 저는 사실 사주로만 놓고 보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의 신이 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공부를 못, 거기에 대한 아주 갈급한 게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보험 얘기가 재미없으면 저랑 만나서